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하려면 제대로 차려입고 일단은 있잖아 그런 거 찍을 때 선생님처럼 비매너로 이렇게 새 걸로 다니면 안 돼. 화장을 해야지 일단. 메이크업을 한번 하고 조명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업 커리큘럼 제대로 짜서 선생님처럼 수업하다가 에이 뭐 이러면 안 돼. NG잖아 그거 다시 찍어야지.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오케이? 응. 네, 선생님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걸로 지금으로도 충분히 피곤한 걸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이번에 볼 작품은 창선가무이록이라고 하는 작품이네요. 가무이록. 잠깐만.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작품이 제목이 만복사 저포기. 그러니까 고전 시가의 어떤 시작 파트에 해당하는 쪽이고, 솔직히 금모시나 정도까지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작품들이다 보니까 익숙함이 좀 클 텐데,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 고전 3문 5번 이후 작품들을 좀 집중해서 잘 봐줘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전 시가의 이제 숲에 빠져들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작품별로 주된 인물이 누구고 핵심 갈등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됐지? 자, 이것도 역시 큰 줄기를 먼저 말씀드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인물 구조 관계도 잘 그려놔야 돼, 이런 작품들은. 자, 먼저 이 작품은 가문사 소설이라고 불러요. 한 가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되게 나타나는 거고, 참고로 이 작품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름 뭐죠? 화옥이지? 화옥에게 아내가 3명 있었거든? 그 3명의 자식들과 그 부인들 사이의 어떤 알력 싸움에 대한 이야기, 즉 첩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가부장제 사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을 고발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가문의 소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가부장 사회에서 어떤 이면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좀 담겨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도 창선가미록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기출문제를 공부했다면 이건 처음 보는 작품이 아닐 겁니다. 인물관계도 그래도 그려가지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 화욱에게는 아내가 세 명이잖아. 아내를 밑에다 그릴게요. 이 무슨 시였지? 얘들아 잠깐만 이거를 오케이. 심씨, 요씨, 정씨 이렇게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됐죠? 참고로 그럼 심씨가 첫 번째 부인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씨가 둘째 부인, 그리고 요씨가 둘째 부인, 정씨가 셋째 부인이 될 텐데, 먼저 심씨와의 사이에서는 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가 되죠? 화춘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름 플레임으로 써줄게요. 화춘. 단순해요. 악역입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씨와의 사이에서는 빙선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낳아요. 이름이 빙선 맞나? 네. 오케이. 빙선.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게 선역이 맞죠. 왜냐면 이쪽 편집니까. 그리고 우리 셋째 정씨 부인 사이에서는 화진. 화진 아니야? 잠깐만. 나 주인공이 누굴까 이제? 맞지? 화진. 오케이. 자, 다 그렸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참고로 이 사이에 주변에 이제 화진에게는 고모, 그리고 화우의 누이 또 한 명 보조적 인물로 출연한다는 정도만 잡아두시고, 일단 전체 구조도는 이걸로 암기를 일단 해놓으시길 추천해드리고요. 여기서 화추는 누가 뭐래도 악역이 되고 화진이 선축이 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선악의 대결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잡아드리면서 자, 전체 스토리 한번 잡고 시작을 할 건데, 요거는 전체 스토리를 읽을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전체 스토리를 어디서 읽으면 좋을까? 잡으려고 찾고 있어. 자, 그냥 짧게 갑시다. 짧게 가되 정면별로 포인트 좀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조자료 지금 펴주세요. 보조자료를 펼치면 창선가미록의 첫 번째 녀석의 첫 번째 페이지에 간략한 전체 줄거리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가봅시다. 알았죠? 전체 줄거리예요. 화욱에게는 3부인이 있었어. 심씨에게서는 장자인 화춘을, 정씨에게는 차자인 화진을, 요씨에게는 화빙선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습니다.
화춘의 사람됨이 용렬해서 용렬한 게 뭐지? 창성감이록 첫 번째 작품의 첫 번째 편을 찾으면 돼. 땡큐. 거기 주요 장면이 막 써져 있는데 보다 앞일 거예요. 앞일 거예요. 창성감이록이 두 자료가 있을 거야. 두 자료. 됐지? 자, 용렬한 게 뭐라고요? 비열하고 졸렬하다는 얘기야. 비열하고 종렬한 걸 용렬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뭔가 좀 상대비가 나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릇도 좀 작고 치졸한 사람이죠. 아무튼 그런 친구인데 화옥은 그 화진을 편애하게 되고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 장남인 화춘보다는 화진을 더 좋아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작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춘이를 대할 때는 뭐냐면 너희 새끼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네 같은 새끼가 왜 장자냐 이러면서 욕을 막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화진이를 보고서는 너야말로 세상을 덮어봤던 인자다 라고 하죠. 일단 아빠 잘못도 좀 있다고 봐라. 개인적으로 그렇지? 너무 대놓고 까요. 그래서 화춘은 화진을 좋아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상태인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편애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부인과 화춘의 불만이 막 쌓여갑니다. 자, 이때 화옥은 조정에 간신히 득세하는 것을 보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도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참고로 화진이가 10살 막 이제 간 넘어왔을 때 그 정도의 나이인데 화옥이 어느 날 근심이 잔뜩 설레는 얼굴로 집에 돌아옵니다. 와이프가 아내들과 이제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나 같은 춘신이라는 표현은 쓰진 않지만 춘신이 설 만한 자리가 없어서 요즘은 아예 조정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고민이 된다라고 했더니 그 상황에 대해서 화진이 시를 써서 아버지를 얘기해 주는데 아버지 제가 책에서 배웠는데요 뭐 AAA 할 때 BBB 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 무릇 군자라면 자신이 스스로 나아갈 때와 물러가야 할 때를 아는 법이니라 이런 내용이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화옥이 정답이 여기 있었네. 내가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답 내가 못 알아봤었다. 나 지금 물러나는 게 맞나 보다. 아들아 너의 조언을 받고 10살짜리가 나를 가르쳤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직서 내고 내려와 버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훌륭한 애였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고향으로 돌아온 뒤 죽어요. 갑자기 죽는다는데? 죽어요. 죽을 때 참고로 이 누이에게 이 가문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어른이 없는 상태인데 참고로 이 심씨도 똑같이 용렬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요 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정씨도 참고로 좀 이따 죽는데 어쨌든 이 두 친구들이 정씨가 그래서 빙선이를 굉장히 친딸처럼 키워주시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일찍 돌아가셔서 빙선이를 같이 이렇게 둘이 친자매처럼 예쁘게 커갔는데 정씨가 잘 돌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옥이 생상을 떠날 때는 심씨 아래 화춘의 라인과 정씨 아래 진이랑 선이 빙선이 라인이 충돌할 게 뻔히 보였단 말이지. 그래서 누이한테 부탁을 하면서 말하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안이 아주 평지풍파를 겪을 것 같은데 누이가 와서 좀 컨트롤 좀 해줘. 큰 어른으로서 자리 좀 잡아줘 라고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신부인과 화춘은 온갖 방법으로 화진과 그의 아내를 학대하는데요. 참고로 이 작품에 재미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기억할 만하니 해. 얘도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있겠죠? 얘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까 한 15살 되면 그때는 결혼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다들 아내가 있고 이쪽도 남편도 있는데요. 원래 이 안에 되게 사소한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 사소한 에피소드도 많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편이 될 남편감, 미래의 남편감을 어떻게 고르느냐도 화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 남편감이 이 집에 찾아왔는데 화진이랑 빙선이가 안 보여. 내 미래 아내라와 내 미래의 처남? 이라고 해야 될까? 찾아왔는데 안 보여서 막 찾으러 다녔더니 화진이는 막 심지어 이 춘이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얼굴 막 이만하게 부어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있고 이거 미친 집안이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참고로 그런 거 있는 중이었는데 결정 사건이 벌어져. 누이가 서울에 이제 임금의 부름을 받아서 잠깐 일을 보러 출타를 했습니다. 출타를 한 사이에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심씨랑 화춘이는 얘를 벼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벼러가지고 아예 그냥 반 죽은 상태로 두들겨 패버려요. 막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자, 그런 상태에서 얘는 다 죽어가고 있고 빙선이는 어쩌면서 울고 있는데 누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상식적으로 이 차진이가 집에 어르신이 돌아왔는데 인사를 안 올 애가 절대 아니거든.
그럴 거 아니야. 그동안 다녀오셨습니까? 그동안 뭐 별거 없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보여.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애를 보내봤더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코로나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한 2주 동안 못 본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배경을 한번 켜보게 했더니 얻어맞아서 못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또 누이는 노발도발해서 춘희를 갈구고 춘희는 왜 나한테만 그래 하면서 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엉망진창의 집안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고요. 결국 화진은 쫓겨나듯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쫓겨난 화진은 또 우리 주인공답게 장원급제 할 거예요. 그죠? 안 봐도 비디오잖아. 장원급제에서 벼슬을 하지만 화춘 때문에 또 귀향을 가게 되고 그 와중에 공을 세워 천자로부터 진국공의 봉작을 받게 되고 이 작품의 또 특징 하나 가족들도 나중에 개과천선한다고 돼 있잖아. 오케이? 개과천선하는데 선생님 이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선생님이 아까 이거 특이점이니까 잡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충돌 과정에서 이 결혼한 아내가 참고로 요때 요 아내와 요때 아내는 둘 다 현인입니다. 현인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이 아내는 화춘이랑 결혼을 했는데 잠자리를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 남편과는 못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남편을 설득해. 정신 좀 차리시오. 당신이 그렇게 용렬하게 굴 때가 아닙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오케이? 미래를 상의하고 당신은 어쨌든 집안의 어른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참고로 이 아내가 나중에 이제 그 화진한테 막 약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아주 독특한 적이 하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악의 축은 되게 뚜렷하게 그려져 있어요. 심씨와 화춘입니다. 그리고 이 심씨와 화춘은 어쨌든 행복한 결말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개과천선하는 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거 잡아두시면 오케이? 작품 생각보다 단순하게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은 어쨌든 마진, 화춘이 용렬함으로 인해 화진이라고 하는 동생들이 고난을 겪는 이야기, 하지만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구조,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지금 간략하게 얘기하느라고 중간중간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략됐어. 근데 그 에피소드를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일단 선생님 본문은 분석해드릴 거예요. 연결된 부분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분석하고 나서 선생님이 뒤에 보조자료를 잠깐만 몇 페이지만 넘겨봐. 하나, 둘, 셋. 한 3페이지쯤 넘기면 창성가미록이라고 하는 작품. 참고로 여기서는 조성기라는 사람이 지은 걸로 표현돼 있지. 얘들아 보이니? 근데 우리가 보는 버전에서는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으로 돼 있지. 이게 아직 논의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어떤 데서는 작자 미상, 어떤 데서는 조성기, 또 어떤 데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해. 알겠지? 판본에 따라 다름. 염두에 두시고 장면 1, 장면 2, 장면 3이라고 하는 3개의 집중해야 될 만한 장면들을 아예 선생님이 지문으로 실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라. 한번 읽으셔야 될 거다. 알겠지? 그래서 창성가미록이 우리가 시험 보는 대상인 작품이 되면 아싸!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참고로 그 보조자료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면 아예 가문 전체의 관계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죠? 화욱하고 성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씨, 요씨, 정씨 소저들 나와 있고요. 임씨도 나와 있고요. 그죠?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내용은 요와 같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고요. 참고로 그 밑에 제목의 의미도 다 실려있잖아. 그지? 눈으로 보시고 계시죠? 창선감의. 창선. 선을 세상에 창망하게, 그러니까 널리 퍼뜨리고 감의. 의로 보면 감동받는 이야기.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보는 장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뒤쪽에 있는 문제에서는 실은 3번 문제가 먼저 가보고 체크해 봐야 할 구절이 맞으니까요. 자, 이제 수능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수능특강 3번 문제의 보기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 가볼게요. 가문소설은 하면서 시작했죠? 그래, 가문소설입니다. 대체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품의 첫 번째 부인이나 장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야. 이 작품의 특징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치? 이 작품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화춘이는 이 작품에서 악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나 차자, 둘째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그 가부장이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가부장이 죽거나 멀리 떠나고, 자 봐봐. 지금 작품의 내용을 잠깐 예언하는 거랑 똑같지 않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랑 동일하지? 화욱이 죽잖아요? 죽거나 멀리 떠나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존재, 우리가 아까 해봤던 누이였던 신부인,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른 존재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작품은 가부장, 첫 번째 부인, 장자의 결함 혹은 부재를 통해 갈등을 이야기하고 서사의 동력을 생성해낸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생성형 보기네, 그치?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이 바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 요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
화옥의 죽음, 그치? 그 다음에 누이의 떠남 이런 것들이랑 연결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미리 알려준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쭉쭉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아무튼 간에 뭔가의 장면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 룰에 따르자면 문제를 먼저 읽고요. 그치?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문제를 먼저 읽고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갈등 잡아가면서 캐치만 일어나시면 돼. 간다. 화옥에게는 부인이 셋이 있었어. 장자인 화춘, 정씨에게는 정차저 화진, 요씨에게는 딸 화빙선. 요씨가 일찍 죽었어. 화빙선은 정씨에게 위탁했어. 성부인은 화옥의 누이로 남편인 성염과 사별한 뒤 화옥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누이 동생인데 왜 성씨냐고요? 성부인이냐고요? 성씨의 부인이니까. 출가 외인이라서 그래요. 자, 무슨 상황이야 지금? 지금 누이 컨트롤 상황입니다. 됐죠? 거기까지 넘어와 있는 상태네. 확인하시고 갑니다. 화옥은 정색하며 화춘을 꾸짖었다. 자, 봐봐. 화옥이 화춘을 꾸짖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물 나왔고요. 사건이 나왔고요. 갈등인 거 뻔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집중해야 되는 거지. 자, 무슨 상황인지 보자고 계속.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로 전수하여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 닦고 지켜왔느니라. 비록 술잔을 들고 즐겁게 노는 때라 하더라도 일찍이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부형 앞에서, 부형 누구? 아버지, 나. 아버지인 나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그 광탕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구나. 차후로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닦아 동정일체를 반드시 네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거라. 됐어? 여기까지만 끊을게. 화낸 내용을 파악해야지. 지금 갈등의 내용 파악하는 거잖아. 지금 술자리에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내용이 너무 뭐한 거야? 음탕한 거겠지. 약간 개념 부족 아니야?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섹시 댄스 추는 노래를 불렀겠지. 그런 느낌이 있겠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미친놈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 했었냐면 누구한테 배우래요? 동생에게 배우라. 네 동생 보고 배워. 형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은 완전 스크래치. 그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과, 그치? 쓸데없는 그 뭐랄까 줏대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학생들 잘 기억하라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컨트롤하고 싶다면 그거 건드리는 순간 깨지는 거야. 하지만 그것만 살려주면 다른 짓이 다 용서가 될 거라고. 말씀 안 들었었냐?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남자도 마찬가지야.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할 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선의 폭이 굉장히 뭐랄까 넓은 편이라고 봐. 여성들에 비해서요. 비해서 넓어. 그것만 안 건드리면 뭐 호호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그런데 그 선을 넘는 순간 왜 그런 거 있어. 딱 한마디만 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뭐가 있을까? 너는 이거 그지야? 이런 말 한마디. 그러니까 너는 왜 돈이 없어? 이렇게 웃는 거 웃고 말하더라도 그 부분에 정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자기 어떤 뭐랄까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만 안 건드리면 다른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것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 선만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제 사람과 사는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좀 리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조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렇지? 의미선정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 2사람 정도 보이고 있고요. 겪어봤어 벌써? 아직은 딱히 많이 없죠. 그 너희도 주변에 고3들 중에 연애 사업에 한창 빠져 있으시거나 많지는 않나? 근데 없는 건 아니지. 있긴 있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되게 많지는 않은 걸로. 오케이. 나중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까지 가서도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마음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건 천생연분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 세상이 달라질 거거든. 이제 세상이 진짜 달라져.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거든. 무슨 얘기지 알겠지? 그치? 방금까지 뽀로로 세계관이었는데 나왔더니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 된 거야. 이런 느낌일 거야. 너무 다를 거야. 그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이 원래 이기적이잖아. 그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게 돼. 인간의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꽉 잡아야지. 진짜로 꽉 잡아야지. 서로 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아무튼 스크래치 냈습니다. 아버지가. 자, 아주 강한 스크래치 내셨어요. 자, 그래서
화시종사를 내 손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화춘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물러갔죠. 그날 밤 화춘이 심씨에게 말합니다. 엄마한테 이런 거잖아 지금 이거. 그치? 소자가 못 치는 사람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폐했으니 불초하다는 책망은 본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병신은 아니야. 내가 부족하면 인정. 왜냐면 노란 거는 왜냐면 내가 이 거대한 화씨 가문의 장자야. 엄마가 파워 제일 세. 그치? 그러니까 막 나가는 애가 됐겠지. 그치? 근데 놀았어. 노는 거 인정. 그렇지만 오늘 대인은 또 누구 말하는 거야? 아버지잖아. 지금 봐봐. 똑같은 화욱이라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부형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대인께서라는 표현을 쓴 거 보이시죠? 오케이. 호칭 관계도 중세국어 파트, 중세국어란다 미쳤나봐. 고전소설 파트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체크. 어쨌든 너 지나치게 노여하시면서 심지어는 종사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데 원통했어요. 또한 화진이 비록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고는 하나 이것도 뭐야? 인정. 그러니까 일단 인정은 다 해. 그치? 자신의 부족함과 아우의 뛰어남도 둘 다 인정해. 그런데 대인께서는 소자로 하여금 소자는 또 누구? 본인 화춘이죠. 화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사를 모두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찌 천하의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화춘은 그때 뭘 느낀 거야? 굴욕감을 느낀 거지. 그리고 그 굴욕감을 느낀 얘기를 듣고 심씨는 가뜩이나 마마보이 엄마인데 그지? 화가 있는 끝까지 났겠지. 벌컥 화를 내면서 앞이 시원했어. 상국께서 정씨 가문에 용한 게 누구 말하는 거야? 정씨 부인 말하는 거죠. 간교한 아들은 화진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 지금 이미 무서리가 되었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얽고 말 것이야. 무슨 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지. 오케이? 나를 건드려? 우리 애를 건드려? 니들 죽었어. 그러니까 화살이 엄한 대로 가잖아. 그쵸? 그로부터 아무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힘없이 머리를 숙이진 않을 거야. 두고 봐. 그로부터 심씨는 화춘과 함께 공인 정부자 부인 모자를 원망하며 자나깨나 이를 갈았습니다. 어쨌든 이 동생 때문에 그치? 우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현재 세태가 위험해 라고 판단하는 것일 거야. 아무튼 화빈선이도 역시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소자도 또한 미워했지. 성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화진과 화빈선의 앞날을 깊이 염려했습니다. 오케이? 누이인 성부인 나왔고요. 성부인의 염려 상태가 파악되고 있죠. 이 상황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다 전달받은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한두 해가 흘러갔습니다. 자, 에피소드 하나가 끝났지? 임소저는 화춘의 제가 요새 임소저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인물입니다. 누구의 아내냐면 화춘의 아내예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화춘의 행동거지가 폐악하고 언어의 법도가 없음을 날마다 지켜보다가 개연히 울면서 말을 하죠.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했으니 마땅히 윤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말씀이 간혹 윤리와 사상에 어긋나고 마음습시가 아름답지 못하십니다. 첩은 비록 우매한 여자지만 이 첩은 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계속해서 호칭어들 관계에 신경 써야겠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매한 여자지만 내심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말을 썼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진 부형이 있음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높은 덕망과 바른 조행 그리고 삼촌 성씨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는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스크래치야 실은. 이 화춘이가 굉장히 뭐랄까 스크래치 나는 부분이 좀 많은 친구이긴 할 거야. 그치? 뭔가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에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친구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면서도 왜 그러시냐고 말하고 옛사람이 이러기를 또 이건 뭐야? 인용한 거지? 체크? 인용. 옛사람이 이러기를 산밭 속에 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 라고 했죠. 첩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 이르려고는 실로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좀 내 남편감이 조금 쓰레기에 가깝긴 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너무하긴 하시네요. 첩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 실로 짐작하지 못했고요. 또한 정씨어머님의 큰 덕망과 작은 서방님 누구야? 화진이죠. 고든 절행을 두고 군자께서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첩은 언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는 귀를 씻어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아내까지도 한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화춘의 입장에서는 내 편은 누구밖에 없음?
심씨밖에 없어. 그치? 아버지 화내지, 아내도 화내지, 젠장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또 왔어 문자. 자 그래서 여전히 화춘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었고 그 뒤 임소전은 홀로 기박한 운명을 한탄하며 지압이 누구예요? 남편 화춘이죠, 그렇죠? 지금 호치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다. 아 네. 잠시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때문에 오랫동안 자식을 둘 수 없었으므로 화춘은 속에서 부하가 끌어올랐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절해버린 거지. 남편이지만 남편 대접을 안 해준 것일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챕터 끝났으니까 잠깐만 체크하고 가자. 선생님 이거요? 아 괜찮아. 선생님은 생 라이브. 선생님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바나나 초코 지프라페. 기가 막힌 강추. 네머드에서 맘모스 커피 저쪽에 있죠. 그 옆에. 완전 사랑해. 완전 달아. 에너지가 얼마예요? 3,700원. 되게 싸죠. 에너지가 보충되는 느낌이야. 생크림과 초콜릿과 바나나 시럽의 조합이야. 완전 나. 다른 거 추천. 다른 거? 난 이거밖에 안 먹어. 진짜 가서 우리는 북현쌤이랑 이거 그거라고 표현해. 그거 먹으러 갈까요? 그러지요. 뒤로 넘겨. 자, 이거는 일단 해야죠. 여기가 다 가격이 싸요? 거기도 그렇고 왜 그 백다방이나 주시 그런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들이 전부 다 싸. 이거 아메리카노 그냥 작은 사이즈 하나가 900원인가? 그냥 한 아메리카노 그냥 한 잔이잖아. 아메리카노 컵에 들어가는 요만한 거 작은 사이즈 한 잔. 900원이야.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라떼는요? 라떼는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선 수준? 2,500원, 2,300원 뭐 이런 느낌. 종류가 달라. 뭐 꿀라떼, 요즘에는 달고나 라떼라는 것도 있던데 별로더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달고나 라떼는 별로였어요. 달고나는 달고나 칵테일 때 맛있습니다. 자꾸 커피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진짜요? 라떼는 역시 우리 그 별다방 아바라가 최고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아바라가 짱이야. 저희는 어디 있어요? 스타벅스 별다방. 별다방에 있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라떼 중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항상 그 아바라만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데서는 그냥 아무거나 라떼면 다 돼. 그리고 이디야에 또 잇 아이템이 하나 있지. 아이스 그 슬러시 있잖아. 그거 하얗게 만들어지는 거 이름 뭐였죠? 오리진 쉐이크라고 있어. 또 그거 기깔나요. 지난 우리만 한번 그거 안 먹어봤구나. 그거 좋아해서 가끔 막 반에 통째로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직 한 번도 안 시켰네. 더울 때 한번 먹자. 네. 더울 때 한번 먹읍시다. 오리진 쉐이크 끝내준다니까. 자 갑시다. 네. 기억해놔라. 잘 기억해놔. 4월 1일 만우절날 국형쌤이 한번 먹자고 했더라. 어느 소리야? 오늘 만우절이잖아. 나 처음에 그래서 수강생이 JTBC 했을 때 그래서 약간 끊어버렸는데. 저 오늘 만우절인데 깜빡하고 있어. 네, 그래서 방금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선생님 이딴 걸로 거짓말 안 해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성향이 수업 진도 막 따라가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여유롭게 뭐 먹고 있고 그런 걸 잘 못해 성격상. 그러니까 밥을 먹이면서도 먹을 걸 사주면서도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해. 진도 나가고 싶은데 할 게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올라가 있지. 저기 올라가 있어. 다시 입고 있는 거야. 그럼 1시간 정도 있다가 시간 주면 이제 와서 같이 수업하고 먹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근데 일단 1층에서 커트 당하는 것 때문에 그치? 음식 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좀 많이 시켜주시고 많이 좀 먹을 거 좀 주시고 그러죠? 그렇진 않아? 얘들아 선생님한테 좀 질문 좀 하러 많이 와. 원래 선생님의 책상 두 번째 서랍 오른쪽 그 서랍은 원래 어떤 용도로 선생님이 세팅을 해놨었냐면 질문하면 뭔가 챙겨주려고 선생님 질문할 때마다 뭐 주거든 원래. 요즘은 그거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줘. 왜냐면 안 오거든. 잘 안 와.
원래 그쪽에는 선생님 와이프가 이제 그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응 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 조그맣게 집어먹을 수 있는 뭐 초콜릿, 캔디, 그다음 젤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을 막 거기 재놔. 그래서 올 때마다 예쁘면 몇 개 더 주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으면 한 개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갖다 놔요. 질문들을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 좀 분위기가 좀 달라서. 몇개 받았는데. 많이 받. 저희도 몇 개 받았었지, 그렇지. 앞으로 저기 845 제대로 쓸 수 있는 타임이 되면 이제 선생님 저기 상주하면서 질문도 받아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요. 자, 아무튼 B 챕터 넘어가 봅시다. 자, 장면 A는 어쨌든 화춘이라는 친구가 여기저기서 치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치인 결과물로 B가 나올 것 같지. 자, 송도현이 떠나면서 시작했죠? 뭔가 집에 일을 보러 갔나 봐. 잠시 옛집,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남편이랑 살던 집. 떠난 뒤 심씨는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귀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무드렁거렸죠.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 자기가 대장이잖아.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 나잖아. 내 맘대로 해도 돼. 시녀 개항과 난양 등도 그 뜻을 받들어 분주하게 날뛰었습니다. 자, 성부인 떠나서 심씨 그리고 시녀인 개향과 난양이는 날뛰고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기본은 화춘이라고 하는 아들내미 바보 녀석 하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요부인의 유모인 취선이 소주를 보고 울면서 한탄합니다. 지극히 인자하십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봐. 요 부인의 유모인 취선이가 소저는 누굴 말하겠어? 빙선이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를 거의 뭐 길러주시다시피 한 유모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야.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이 장면은 유모와 그다음에 빙선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타이밍에 유모의 입에서 나올 만한 뻔하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신 뒤로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슬프네요. 그런 말이 나왔을 거야. 맞는지 보자. 인자하시던 선노야. 이번엔 선노야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니? 또 화옥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만 화옥이라는 이름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 3가지나 있었어. 그죠? 잘 기억해놓자. 선부인께서 소조와 공자를 생각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네요.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고륙에게 쓰라린 고통을 남긴 나머지 주옥같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노신, 늙은 신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저같이 늙은이가 빨리 먼저 죽어서 아유 안 보고 싶네요 라고 말을 했더니 소조는 대꾸를 하지 않아? 됐어? 근데 취선이 또 말해. 성부인께서 한번 부족을 떠나신 후로 수선루 시녀들 중에서는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답니다. 오근도 높여고 그물건의 토끼처럼요. 저희 너무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조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봐봐. 유모는 한탄을 했어. 빙선이는 대꾸하지 않아. 왜 그러니? 이유가 뭘까? 지금 내 유모가 뻥을 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간질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충분히 이해해야 돼. 그런데 왜 대꾸를 안 하는 거야? 이유는 뭘까? 이 빙선도 화진과 마찬가지로 선형이거든. 선형 특징이 뭐예요? 유교인형. 유교관을 전체적으로 받드는 존재야. 즉 이거는 자연스럽게 누구에 대한 비난이 되는 거잖아. 배는 다르지만 어머니를 비난하는 거잖아. 여기서 그래 맞아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동의하는 바가 있어도 겉으로 표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선택지가 하나 나오는 거지. 빙선은 유모의 말에 동감할 수 없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 절대 아니야. 동감은 되고 있어. 그치? 하지만 이유는 자신이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야. 총을 지키기 위해서. 오케이? 참고로 화진이도 이 심씨한테 절대 복종합니다. 참고로.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배다른 엄마라고 생각해서 뭐 막하거나 그런 존재 절대 아닙니다. 큰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꼬박꼬박 할 거 다 합니다. 그때 마침 난양이 창밖에서 몰래 그 말을 엿듣고는 재빨리 뛰어가 심씨에게 구하죠.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난양이가 듣고 이 난양이는 다시 심씨에게 전달. 됐지? 판단되시죠? 그래서 심씨는 난양과 개양이한테 소절을 끌어오게 해서 이 천한 계집 빙선아, 응? 흉악한 마음을 품고 천한 자식의 편에 서서 감히 적자의 지위를 배우고자 하여. 자, 천한 자식의 편에 서서 적자의 지위를 뺏는데요. 천한 자식은 누구? 화진이겠지, 그치? 적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 화춘이 되겠지, 그치? 응. 자, 인물관계도를 계속 그려. 지금 인물의 호칭어가 참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정사 소설이 특히 더 그런 편이긴 한데 인물의
이 호칭을 못 따라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말리는 거야.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사람이 앞에서 말했던 어떤 존재인가를 캐치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읽힐 거라는 거. 하면서 먼저 정모부터 없애버려. 정모는 무슨 뜻일까? 적이 되는 어머니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심씨인 나를 먼저 없애버리고 천한 종년인 추선이와 함께 은밀하게 일으키면서 소재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치? 심씨는 이번엔 화진을 불러서 말하게 무릎 했어. 그리고 네 동생 관수 똑바로 못해? 라고 말하면서 쇠봉둥이로 난간을 부수면서 막 화를 내. 천하자식 화진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잘못한 거 없잖아 애들은. 유모가 답답해서 한 소리 한 것뿐이잖아. 근데 이걸 빌미 삼아서 뒤를 패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선군을 우롱해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으나 적장자의 지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마지, 그나들 대를 잃을 자식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 없어.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오히려 도명한 누이나 흉악한 종년과 함께 했자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느냐. 근데 화진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난감하겠지. 뭔 소리야 갑자기. 그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화진도 불러왔어. 잠깐만. 이게 전차 누구로? 화진에게로 불길이 번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맞을 거야? 맞아도 픽소리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안 해요. 무조건 착한 편이에요. 화진은 통곡하면서 바라보고 말하죠. 인생 천지에 옳음이 주가고 옳은 것에서는 부자가 더욱 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이십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머니인 당신을 모십니다.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모친께서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블라블라블라 다 넘어갈게. 천만 바라보건대 조금 측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착각이 있었겠죠. 저희가 그럴 사람들도 아니고 저 그동안 해온 거 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심씨의 입장에서는 다 얄미운 애들이야. 어떻게든 내시려고 용을 쓰겠죠. 이렇게 해서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팬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누이가 돌아왔는데 애가 인사를 하러 안 오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러 갔더니 애가 눈이 퉁퉁 부어있고 누가 때렸어? 화내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심씨는 화를 내겠죠. 왜요? 너 또 가서 일렀지. 계속 이제 이렇게 골이 쌓여가는 거야.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뒤쪽에 보조자료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보조자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장면 1번이 우리가 방금 봤던 중량 이후의 챕터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보이실 거야. 인트로 부분 똑같은 거 보이지? 나이스하지? 자, 이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봐야 돼. 이해됐냐?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지금 수능 특강의 지문을 이런 모양으로 봤잖아. 라고 치자. 이게 중량이었고요. 그럼 실제로 지문이 이어질 때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게 대응하기가 편안하겠지? 꼭 보시라고요. 그냥 보지 말고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읽으실 거. 됐지? 그리고 나서 저 뒤로 넘어가서 장면 2번으로 또 넘어가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야? 화진이 집안을 떠나서 장원급제한 다음에 이제 조정에서 자신의 형과 대결하는 부분. 참고로 화진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장원급제를 했고요. 화춘이는 아버지의 후광을 뒤에 업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급이 다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둘이 막 싸우는 부분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장면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어디 갔어? 이제 이게 어떤 장면이었지? 그 참소가 막 나오고 신부인이 어디 갔지? 맞아 그거구나. 결말 장면 보니까 끝부분 마지막에는 간악한 흉계로 화춘에게 역모를 뒤집어 쓴다고? 아무튼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사건을 뒤집어 써가지고 화진이가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그 귀향을 가는 장소에서도 역시 역적을 토벌해가지고 큰 공을 세워서 자신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는 이야기 결론 장면. 그 결론의 인트로 부분이 나와 있을 거야. 됐지?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쫙 읽어주시고요. 이름이 비슷해서 선생님처럼 좀 버벅일 수는 있을 거야. 그치? 화진, 화춘, 화우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지만 머릿속에 구조도만 그려져 있으면 그 이름이 뭔 중요하겠느냐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쪽. 오케이? 아버지 있고 큰아들이 바보고 막내 아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미치겠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아, 목이 내려네. 자, A와 C의 공통점 찾아봅시다. A 장면은 화우기가 화춘을 꾸짖는 장면이고요. C 장면은 임소저가 화춘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쵸? 화춘 깨지는 장면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주변 인물과 비교하여 황당한 맞네, 1번이네? 그쵸? 첫 번째 A에서는 누구랑 비교했어? 동생이랑 비교했지. C에서는 누구랑 비교했죠? 아버지와 비교를 했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오케이. 계속해서 화춘이는 아버지랑도 급이 비교가 안 되고 동생과도 급이 비교가 안 되는 상태에서 책망을 받고 있어요. 1번 정답입니다. 됐죠? 2번에 인용, 3번에 명령은 먼저, 4번에 용서, 5번에 낮추는 표현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어려움 없겠지? 참고로 여기서 5번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어 같은 걸 말하는 건지 혹시 감도 잡을 수 있겠니? 소첩, 첩 이런 식의 말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우매한 여자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우매한 여자라고 불렀죠. 비록 그냥 세상을 밝게 빛내는 멋진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매한 여자지만 이란 뜻이었으니까. 자, 됐죠? 나머지 넘어갑니다. 2번. 이번에 B에 대한 설명입니다. B는 무슨 장면이었죠? 화춘이 심씨에게 이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내용 판단하시고. 참고로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이 문제들을 풀 때 A, B, C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었겠죠. 그쵸?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자 그건. 자, 2번 갑니다. 화춘은 자신이 화씨 가문의 번영과는 상관없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원통하다. 그럼 뭐가 원통하다고? 너 때문에 화씨의 종사가 망한다고 말했으니까. 종사라고 하는 건 종묘와 사직을 합해서 종사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지? 우리의 선조들의 어떤 은덕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가문이 망하는 거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는 얘기는 내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뜻이죠. 오케이? 차분하게 따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번. 보기는 먼저 읽었었으니까 역시 답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선택지를 보면요. 심씨와 화춘이 성부인이 불러올 때 심씨가 요부인의 유모 취선의 한탄에 심씨 시녀 난양이 취선의 말을 듣고 화진이 심씨에게 묻는 것으로 보아 이런 식의 말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래 이제 읽었을 때 문제를 먼저 보고 예측 작업을 했었어야지 타당한 녀석이겠지? 인물관계도 그려가면서 해야겠구나.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넘어가고 바로 5번 간다. 화진이 심씨에게 어떻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으로 보아. 하자. 화진은 난 당신을 어머니처럼 모시는 사람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느냐? 하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화진이 심씨의 가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아니죠. 가문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아버지처럼 모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잡을 수 있겠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작품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청선가미록이라는 작품이었고 가문사수설 새 인물의 선악 대비 이런 것들 잘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보조자료 꼼꼼하게 읽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쉬는 시간 한번 했다가 이제 옥루몬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뒷작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끊어주세요. 현대소설도 많이